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크릿 성적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력 가능이라고 채우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지금 ID 옆 구간과 12월 달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걸려져 있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 수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속성창에 수식 입력줄에 데이터 값이 출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어떤 구간을 어떻게 참조해서 이런 값들이 출력이 되었는지 지금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구간을 제가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어떤 값도 출력이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이 부분은 어떤 수식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메모장에 ID 값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자기 아이디를 알고 있는 사람, 그 개인만 이 시크릿 성적표를 통해서 원하는 값을 출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논리는 어떻게 짜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시트로 넘어오게 되시면 이 ID 값을 입력을 하게 되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개인 고유 ID를 입력하세요 라는 설명창이 팝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 부분들을 클릭해 보시면 ID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전체 선택 옵션이란 시트에서 값을 매치 함수로 불러올 겁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로 값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if 함수 안에 이 별표 있죠. 아스테리스크 마크를 출력을 하는 경우 빈칸을 출력해 라는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별표가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4월달 해당하는 달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덱스 매치 함수를 중첩을 해 놨습니다. 이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함수는 if 함수와 if arrow 함수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평균 점수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평균 점수는 average 함수 안에 offset 함수와 매치 함수가 중첩이 되어서 평균 값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즉 왼쪽 값을 클릭해 볼게요. 선택한 월의 누적 평균 값을 지금 1월부터 4월 달까지의 누적 평균 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논리식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값이 클릭해 볼게요. 누적 평균 값이 54점 이상일 경우 합격이라는 논리 값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수식을 걸어 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아셔야 될 부분은 사실 여기 들어있는 함수가 아닙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검토 탭에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라는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시크릿 성적표를 만들 예정이죠. 그래서 이 ID 값에는 반드시 그 ID, 고유한 ID를 알고 있는 사람만 입력을 할 수 있게 논리를 짜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 값이나 입력을 해보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빈칸이 출력이 되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빈칸이 출력되고 있는 논리나 수식을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조한 셀에 참조한 시트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름 같은 경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전체 선택 옵션 느낌표가 있죠. 여기에 있는 어떤 범위 구간에서 매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의 값을 출력을 받아오고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시트를 참조해서 논리가 짜졌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참조를 해서 이 성적표가 노출이 되고 있는지 다 숨김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즉 시트나 통합 문서를 보호해서 고유 ID를 알고 있는 그 개인만 이 성적표 툴을 이용을 해서 그 달에 또는 평균을 알고 싶은 경우 시트 보호 또는 통합 문서 보호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시크릿 성적표를 만들어 보는 논리 이번 시간에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리는 우리가 빈 셀을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나서 마우스 우측 버튼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죠. 셀 서식 상자를 대화 상자를 팝업 시켜 주시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보호라는 탭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잠김, 숨김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잠김 이 부분에만 체크박스가 체크가 다 되어 있어요. 어떤 셀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오시게 되면 이 부분이 항상 잠금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금과 숨김에 대한 기능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 겁니다. 먼저 설명을 참고해서 논리를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셀 잠금 또는 수식 숨기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수식을 숨길 수가 있어요.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고 시트 보호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식을 숨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워크시트를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죠. 어디에서 그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뭐지? 라고 궁금증조차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잘 알아두시면 이렇게 시크릿 성적표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연봉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키값을 입력하게 됐을 때 원하는 연봉값 또는 남은 연차 일수, 기타 등등
정보를 숨김 처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시트 보호 또는 통합 문서 보호를 통해서 어떤 원하는 값을 보고 싶은 개인이 이런 식으로 이 시트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보호에 잠금이라는 체크박스에 항상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통합 문서 보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논리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참조행 구간은 뭐냐 하면 ID 값을 출력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 저기 한번 볼게요. 어떤 학생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고유한 ID, 키 값이 들어와 있습니다. 월별 엑셀 성적표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고유한 ID 값이 정해지게 되면 해당하는 이름을 출력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짤 거고요. 해당하는 월에 대한 성적이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논리도 짜볼 겁니다. 평균값, 이 부분은 누적으로 관리가 될 거거든요. 4월달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4월달까지 누적된 1월부터 4월까지 누적된 평균 점수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논리를 또 한번 짜볼 겁니다. 평균값이 정해지게 되면 기준 점수 제가 54점이라고 정해놨습니다. 54점이라고 정해놓은 이유는 여기 있는 전체 평균값이 지금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평균 54라고 나오죠.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제가 54점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 여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논리를 짜놨습니다. 일단은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기능을 우리가 자세히 좀 짚어보고 이 안에 들어가는 논리식을 짜보도록 할게요. 오늘 논리식의 메인은 에버리지 함수에 중첩되어 있는 옵셋 함수와 매치 함수의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제가 옵셋 함수의 강의는 따로 편성을 할 거거든요. 그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논리 구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고유한 키 값을 제가 이 메모장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놨습니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V 엔터를 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고유한 키 값이 있는 경우만 이렇게 이름과 해당 달의 점수 그리고 4월 달까지의 누적 평균 점수, 이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합격 여부를 출력할 수 있게 논리를 걸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정보, 이름 정보와 그 해당하는 월에 대한 정보, 평균, 합격 여부는 모두 숨김 처리하는 동시에 어디에서 참조가 되었고 어떻게 논리식이 들어가 있는지 시트를 보호해서 이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먼저 다중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F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1번도 가능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들어가 있는 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픈을 시켜 놓을 겁니다. 여기는 수식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잠금이라는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죠. 잠금을 해제해 놓도록 할게요. 나중에 우리가 시트 보호를 하게 될 텐데 시트 보호와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체크박스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확인해 놓도록 할게요. 수식이 들어가 있는 하나, 둘, 셋, 4개 구간을 범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셀 서식 상자, 마우스 우측 버튼 F, 그리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죠. 여기에서는 어떤 값도 입력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시트 보호를 했을 때 잠금되게 할 거고요. 여기 들어간 논리식도 숨김이 될 수 있도록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수식들이 우리가 시트 보호를 하게 되면 숨김 처리, 즉 잠금과 수식이 다 숨김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뭐냐 하면 우리가 뒤에 있는 이 백데이터 시트에서 참조해서 이렇게 값을 출력을 받고 있어요. 여기 있는 시트도 숨겨 놓고 나서 시트 보호도 동시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백데이터 구간을 클릭해 주시고 나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보시면 여기에 보여지는 기능 중에 숨기기라는 게 있어요. 시트를 숨겨 볼 거예요. 마우스 우측 버튼 숨기기, 여기에 있는 시트가 숨겨졌어요. 반드시 시트를 숨겨 놓아 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해 주실 작업은 검토 탭에서 통합 문서 보호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논리창이 하나 이렇게 팝업이 되는데요. 암호를 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숫자 1, 2, 3, 4 이렇게 입력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다시 한번 암호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팝업이 되죠. 1, 2, 3, 4 확인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여기에다 갖다 대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렀어요. 숨기기 그리고 숨기기 취소라는 이 구간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숨기기 했던 시트를 지금은 통합 문서가 보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기기 취소해서 어디에서 값을 참조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즉 백데이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해주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시트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시트 안에 있는 수식을 모두 잠금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오픈을 시켜놔야 돼요. 잠금이나 수식을 체크박스 해제를 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고요한 키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월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클릭을 했을 때 데이터 유효성으로 이렇게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제가 짰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있는 값을 일단 지우고요. 데이터로 넘어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 유효성 안에 들어가 있는 범위 구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일단 지워 놓도록 할게요. 확인 누를게요.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아까는 필터 탭이 하나 생겨났었는데 지금은 필터 탭이 없어졌죠. 참고로 어떻게 이렇게 활용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1년에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있죠. 그래서 제가 숫자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12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값을 출력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진행할 셀을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해 주시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주신 다음에 원본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범위 구간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구간에 필터 탭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 부분 펼쳐 보시게 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숫자 1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1월달이라고 이렇게 숫자 그리고 문자가 조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내가 숫자 1을 선택을 했는데 월과 달이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 우측 버튼 셀 서식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겠죠. 여기서 표시 형식으로 와주시고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형식 부분에 봤더니 샵 콤마 샵샵 0 쌍따옴표 다음에 월, 달 그러니까 1, 월, 달 그러니까 앞에 이 구간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샵은 숫자 1부터 9까지 표현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콤마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해 주겠다는 의미고요. 여기에 샵이 하나 둘 나와 있고 0이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0이라는 숫자가 단독으로 표시되었을 때 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 주기 위해서 0을 표시해 놨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 이렇게 다 지우시고 샵 하나만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셀 서식 기능 상자를 이렇게 출력을 해 주셨을 때는 쌍따옴표를 굳이 안 해 주셔도 값을 출력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쌍따옴표를 해 주시고 월, 달 이렇게 입력을 하고 쌍따옴표를 닫을게요. 샵 다운 숫자 1부터 9까지 표현을 해줄 수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 볼게요. 여기 있는 부분을 12월 달로 바꿨어요. 숫자 1부터 숫자 9까지 하나하나로 보시면 돼요. 숫자 값을 다 출력을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여기 걸어 놓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컨트롤 Z에서 값을 좀 되돌려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해주셔야 될 부분은 이 논리 값을 시트 보호를 통해서 논리식을 숨김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검토 탭으로 와주시고요. 이번에는 시트 보호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잠김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일단 이 두 개만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게 해주시고요. 가장 상단에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다. 이 부분이 체크박스가 잘 체크되어져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똑같이 통화 문서 보호했을 때랑 비밀번호를 똑같이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 1, 2, 3, 4 시트 보호하면은 1, 2, 3, 4를 입력을 했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수식이 들어가 있던 이 구간을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수식에 대한 속성 값이 출력이 되지 않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값을 아무데나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해서 해당하는 정보를 출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고유 ID 값을 입력을 해 주셨을 때만 값을 출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논리 구조가 된 겁니다. 지워보도록 하고요. 정확한 논리 키 값을 컨트롤 V에서 붙여놓고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월의 점수 그리고 누적 점수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합격 여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나서 꼭 이 부분은 지워주셔야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 있는 정보값이 출력이 된 상태로 떠나버리시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고 빠져나가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우리는 저장을 하고 이 파일을 닫아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크릿 성적표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논리 구조를 짰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 논리를 어떻게 짜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합 문서 보호를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트 보호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오셔서 시트를 숨김 취소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백데이터 이 부분이 숨김 취소되면서 정보가 보여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갖고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논리식을 다 지워주시고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는 해주시고요. 인덱스 함수 불러오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가 불러오고 싶은 값은 뭐냐 하면 이름 값이죠. 여기 있는 이름 값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한열을 전체 범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로우 넘버를 적어 주셔야겠죠. 성적표 확인 시트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매치 갈로 열도록 할게요. 이름이란 값이 불러와지기 위해서는 고유한 ID 키 값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 주도록 하고요. 콤마 찍고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이 값이 lookup array 어떤 범위에서 값을 가져오면 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선택 옵션으로 다시 이동해 주시고 ID 구간을 범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매치 타입을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넣어 두도록 할게요. 매치 갈로 인덱스 갈로 닫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쳐볼게요. 지금은 NA56 값이 출력이 되고 있죠. NA56 값이 출력이 된 경우에 우리는 이 56 값이 보기가 좀 좋지가 않죠.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값을 숨김 처리해 줘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id 값에 제가 별표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정우성이란 값이 출력이 되었네요. 백데이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별표를 입력하게 되면 논리 구간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값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별표가 들어왔을 경우 이 값이 빈칸 처리될 수 있도록 if error 함수를 써 주시기 전에 if 함수를 통해서 이 id 값이 별표인 경우에 빈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if 함수를 한번 중첩을 해주고 나서 if error 함수로 전체를 감싸 주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인덱스 함수 앞에 if 함수 적어 주시고 갈로 열게요. 이 id 값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는 쌍따옴표 별표 해주시고 나서 콤마 찍을게요. 지금 이 값이 별표 아스테리스크일 경우는 빈칸을 출력해 달라고 이렇게 첫 번째 논리 구간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그렇지 않다면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논리를 걸어 놓았던 이 구간에 대한 이름 값이 출력이 되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갈로를 한번 더 닫아야겠죠. 여기에서 if error 함수로 논리를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쌍따옴표, 그러니까 즉 빈칸이 출력되도록 이렇게 논리를 걸어주도록 하고 갈로 닫고 엔터 칠게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런 값이 출력이 되고 있지 않아요. 여기 값을 지우더라도 보통은 NA56가 출력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56 값도 출력이 되지 않고 있죠. 이번에는 해당 달을 선택을 했을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ID 값을 가진 사람의 점수를 출력해 보는 논리를 짜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인덱스 갈로 열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유성 학생의 국어 점수는 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상단 카드를 통해서 논리를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받고 싶은 건 뭐죠?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논리 구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ID 값이 정해질 거고요. 해당 월이 정해질 겁니다. 즉 행과 열을 만족했을 경우에 어떤 값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인덱스 매치 함수로 중첩을 해서 값을 불러올 겁니다. 백데이터 구간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1월달 밑에 있는 이 필드 값부터 선택을 해주시고 12월달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 오른쪽 아래 구간까지 범위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콤마를 찍어 주시고 성적표 확인 시트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매치 함수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밑으로 행 값이 이동하면서 찾을 값은 뭐냐 하면 이 ID 값이 될 겁니다. 또는 이름 값을 지정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기준값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점수 구간에 해당하는 행값을 불러오면 될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유한 ID 값이 정해지게 되면 그 ID에 대한 행번호 값을 출력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콤마 찍고 ID가 들어가 있는 이 한열을 범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갈로 닫도록 할게요. 콤마를 한 번 더 찍고 인덱스 함수에 이제 콜럼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행값이 id로 출력이 되게 되면 해당하는 월을 인덱스 함수로 열 구간의 숫자 값을 출력을 받아오면 되겠죠. 여기서 매치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월이 기준이 될 겁니다. 월을 찍어주시고 콤마 찍어주신 다음에 월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을 범위 선택할게요. 해당 월 구간에 대한 열번호 값을 출력을 해줄 겁니다.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치 갈로
인덱스 갈로 닫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시면 지금도 NA 오류 값이 출력이 되고 있네요. 이때도 마찬가지 if error 함수로 오류가 출력이 되었을 경우 빈칸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논리를 짜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키 값을 id로 찍었기 때문에 이 id 값에 아스테리스크가 들어왔을 경우, 즉 별표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값이 작동이 안 되게 또한 막아줘야 됩니다. 똑같이 논리를 if 함수 적어 주시고요. 이 id 값을 찍어 주시고 는 쌍따옴표 해주시고 별표 해주신 다음에 이 별표가 맞다면 콤마 찍고 빈칸이 출력되게 일단은 논리를 한번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를 한번 더 찍게 되면 지금 이 값이 false인 경우 우리가 짰던 논리로 넘어오게 되겠죠. if 함수 갈로 닫아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가장 상단에 if error 함수로 감싸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쌍따옴표 해주시면 빈칸이 출력되겠죠. 갈로 닫고 엔터 칠게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 구간에 별표를 입력했을 때 아무런 값이 출력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NA56 값도 출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평균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이 되는 함수가 있다면 바로 이 offset 함수, 이 함수 논리를 이해해 주시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는 해주시고 average라는 함수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근데 average 함수는 숫자가 정해지게 되면 몇 월 달 이렇게 정해지게 되겠죠. 숫자 값이 정해지게 되면 누적으로 1월 달부터 선택한 여기에 해당하는 달까지 누적으로 평균 값을 구해 주셔야 될 겁니다. 범위가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평균값을 구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average라는 논리 구조 안에 offset이라는 함수를 중첩을 해 볼 겁니다. offset이라고 일단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값은 백데이터 안에서 1월달 밑에 시작되는 이 구간을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offset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어떤 셀, 범위가 되죠. 그래서 이 구간을 찍어주시고 F4번으로 일단 고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우스라는 값을 정해 주셔야 되겠죠. offset 함수의 논리는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하는 열 구간의 번호가 0, 1, 2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이 포함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우성이라는 학생의 성적을 확인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콤마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스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학생 이름값을 찾고 난 다음에 해당 월이 선택이 되어지게 되면 누적으로 범위 구간의 평균 값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학생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작 구간이 여기였죠. C5번 셀이었습니다. C5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학생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는 매치 갈로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기준값을 id로 다시 한번 찍어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d 값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전체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을게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스에 대한 구간을 이런 식으로 콤마를 찍으면 안 되겠죠. 빼기 1을 해주셔야지만 시작하는 구간을 시작점으로 해서 얘는 0부터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매치 함수가 찾은 값이 1일 경우 얘는 0이 되죠. 이 숫자 값을 매칭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서 빼기 1을 해줘야지만 매치 함수가 찾은 구간과 offset 함수의 논리가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빼기 1을 해주셔야 되고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id 값을 이렇게 찾게 되었죠. 열로는 지금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1월달이 정해졌고요. 어떤 학생이 정해졌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송중기라는 id 값이 정해졌고 시작점이 여기에 와 있겠죠. 여기에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이동한 거리 행만큼 이동해 있기 때문에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65점이라는 값을 지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컬럼 넘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거는 width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 정해졌고 어떤 월수가 정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확장해 가면서 선택되어진 월까지의 평균을 구하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는 컬럼스 넘버는 생략을 해주도록 할게요. 콤마를 한번 더 찍을게요. 하이트 구간도 지금 시작하는 범위가 셀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구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width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width는 어떻게 지정해 줄 거냐면 매치 함수를 통해서 해당하는 월이 정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면 되겠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은 4월달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찍도록 할게요. 백데이터 구간을 넘어와 주시고 이 구간을 쭉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width 구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 구간 로우 구간에서 빼기 1 해주셨던 이 부분은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일단은 매치 함수부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고요. 매치 갈로 닫고 offset 갈로 닫고 average 갈로까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키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NA56 값이 출력이 되고 있죠. if error 함수로 감싸 주도록 할게요. 성적표 이 구간에 아스테리스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별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논리 구조를 똑같이 짜 보도록 할게요. if 해주시고 괄호 열고 이 id 값을 지정해 주시고는 쌍따옴표 별표 해주시고 나서 이 구간을 빈칸 처리해 주시고 콤마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이 false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괄호 닫도록 할게요. 에러일 경우에 빈칸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앞에서 논리가 한 개 빠진 게 있는데 그거는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논리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해주시고 if 괄호 열어주도록 할게요. 이 id 값을 먼저 찍어 주실 텐데 우린 두 가지 경우를 동시에 만족할 경우에 빈칸이 출력되게 할 겁니다. 이 관을 찍어 주기 전에 OR 함수를 일단 먼저 불러놓고 이 관을 찍어 준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는 첫 번째 참인 경우는 이 관이 빈칸이 아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빈칸인 경우에 어떤 값이 출력이 되면 안 되겠죠. 빈칸인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논리는 이 값이 는 아스테리스크, 즉 별표가 아닌 경우가 돼야 돼요. 이 경우에 대한 논리를 일단 OR 함수 마무리해 주시고 콤마 찍고요. 이 두 개인 경우는 빈칸이 출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논리를 걸어 놓을 겁니다. 콤마 찍고 지금 이 두 개의 경우가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if 괄호 열어 줄게요. 그 다음 평균 값을 찍어 주도록 할게요. 이 구간이 모두가 아니라면 이제 논리가 진행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크거나 같은데 54점이라는 논리 기준 값을 아까 제가 백데이터에 있는 전체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해서 54점이라는 논리 값을 가지고 합격 여부를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콤마 하도록 할게요. 54점 이상이면은 합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콤마 찍고 합격이 아닌 경우는 불합격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if 괄호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f가 두 번 중첩되어 있네요. 두 번째 if 함수도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논리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고유한 id 값을 하나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이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별표 엔터. 그랬더니 논리 값이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시트 보호, 통합 문서 보호를 통해서 시크릿 성적표를 만드는 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논리식을 같이 분석을 해봤죠.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